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 1일 광주교육연수원에서 광주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다짐하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선포식으로 마을 주민과 교사가 협력해 주민들의 다양한 재능과 마을 자원을 활용해 체험 중심의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하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더욱 확대 심화됩니다. 선포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장휘국 시교육감,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을 하는 교사와 학부모, 마을 활동가 등 800여 명이 참석해 비전 선포와 협약식 활동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계속 발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 환경과 문화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협력해 준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와 교육청, 시의회, 자치구가 협력해 교육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 학생,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마을교육 공동체를 더욱 활성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윤장현 광주시장은 예전 우리 부모들은 문전옥답 내어주며 학교를 세웠고 온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아이들을 키워냈다며 마을과 학교가 만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화학회사인 솔베이그룹이 1,200억 원을 투자해 오늘 솔베이 실리카 군산공장을 준공했습니다. 고기능성의 친환경 타이어 보강제로 사용하는 고분산 실리카를 생산해 우리 소재 산업 및 타이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산단 내 솔베이 새만금 공장이 2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전북 군산 지역은 연간 8만 톤 이상의 최고급 고분산 및 프리미엄 실리카를 생산, 수출하는 아시아 거점 지역으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솔베이사는 이에 따라 공장 시험 가동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본격 생산 공급에 들어감으로써 수입에 의존하던 프리미엄 실리카의 국내 공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향후 제3세대 혁신공정 기술을 토대로 고분산성 실리카 제품이 생산되면서 에너지 절약 승용차 및 트럭의 타이어 컴파운드를 생산하는데 높은 생산성과 유연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 공장에서 생산될 고분산 실리카는 차량용 타이어 고무에 대한 강화와 함께 최대 7%의 차량 연료 소비를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타이어 제조사들은 새만금 공장에서 생산된 제오실 프리미엄과 에피슘 등의 고분산 실리카를 직접 공급받음에 따라 승용차 및 트럭용 타이어의 컴파운드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첨단 소재 설비가 연이어 새만금에 들어서게 됨으로 인해서 새만금 산업단지가 첨단 소재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페루, 칠레에 이어서 한국이 이제 세 번째 FTA를 많이 체결한 국가가 됐는데 옆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미국, EU 이 FTA 망을 이용을 해서 솔베이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세계 각국의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보다 유리한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소비 시장 측면에서도 솔베이의 선택은 탁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솔베이사는 총 8,300만 유로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 80여 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5일까지 전라북도 전주시 일원에서 제1회 세계 한국학 전주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 등 다양한 학문을 주제로 국내외 석학 100여 명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류의 세계화에 발맞춰 한국학 연구의 네트워크 구축과 전주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축제회장이 열렸습니다. 전북 전주시와 전북대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세계 한국학 전주 비엔날레가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전북대학교 등 전주시 일원에서 전주 세계 한국학을 품다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학 중앙연구원장과 도널드 베이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 등 한국학 분야의 국내외 석학 100여 명이 참석해 한국학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기조 강연자로 나서는 도널드 베이커 교수는 한국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세계 한국학의 소통과 확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국학하는 외국 사람 많잖아요. 그 좋은 점이에요. 왜냐하면 한국학 세계화돼야 돼요. 우리 캐나다에서도 수강생 중에는 한국 사람 조금밖에 없어요. 대개는 캐나다 사람이나 중국 사람,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인데 한국 사람만 한국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비엔날레 좋아요. 한국학 국제화하는 거예요. 또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학문 후속 세대 양성과 한국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진학자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에게도 기회를 확대해 한국학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세계 한국학 전주 비엔날레 관계자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전주를 한국학의 중심 도시로 알림으로써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학의 국제적 확산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대전 시립박물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하는 특별전이죠. 한국의 명가 중 안동권 씨의 역사를 주제로 한 전시가 개막했습니다. 대전 시립박물관이 지난해 한국의 명가 광산 김씨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한국의 명가전 시리즈로 사시지문 안동권 씨와 양반의 역사를 11월 1일부터 2017년 1월 30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안동권 씨의 긴 역사를 통해 조선 왕조 500년을 지배한 양반이란 무엇이며 양반가 중에서도 명가로 일컬어지는 가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재조명해보고자 기획됐습니다. 한편 안동권 씨는 우리나라 인구 중 11번째로 많은 성씨로 약 70만 명에 이르며 조선시대 대전 지역의 대표적인 사족으로 현재 탐방동과 무수동에 그 집성촌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17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에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꿈의 거리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전국 25개 신청지구 가운데 8개 지구가 최종 확정됐으며 사업비 14억 원 중 국비 7억 원을 지원받아 내년 12월까지 거제시 고현동 거제중앙로 일원에 보행환경 조성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을 통해 이 일대의 보도를 넓히고 정비하는 한편 차량 속도 저감시설과 차 없는 거리 운영 등으로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 매력적인 도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사업으로 꿈의 거리가 조성되면 도심 내 명물거리로 재탄생돼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함께 침체된 거제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북도 전주시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2016 공동체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공동체의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외 공동체 활동가들이 공동체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전북 전주에 모였습니다. 전북 전주시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공동체에 대한 정책 방향과 경험 공유를 위한 토론과 만남의 장인 2016 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 전주시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한마당 행사는 지난해 경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전국 규모의 공동체 행사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체 관련 국내외 정책과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들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공동체 한마당 행사에서는 개회식과 기조연설, 공동체 활성화 국제포럼, 지역 공동체 현장 전문가 사례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네, 사회 저변에 공동체 정신이 안 들어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공동체의 정신이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활동들이 공공의 자산으로 이제 환원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기획을 했고, 이런 공동체 정신을 공공의 자산으로 이제 활용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행정에서나 또 제도적인 뒷받침까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공동체 기반 조성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사회적 경제지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뿐 아니라 전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전라북도 군산 지역 농업인 천여 명이 지난 1일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2016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농산물 시장 개방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소통과 화합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서로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난관 극복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북 군산 지역 농업인 1천여 명은 1일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희망찬 군산이라는 슬로건으로 2016 농촌 지도자 생활 개선의 한마음 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농촌지도자 군산시 연합회와 한국생활개선 군산시 연합회가 급변하는 농업 대내외 환경 속에서 농업인들의 대변자가 되어 현재 농가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는 데 목적을 두고 군산농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현재 군산을 비롯한 전북 도내 농가들은 여름철 폭염과 수확철 잇따른 강우로 막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농가들의 경영 불안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정부의 밥살용 쌀 수입에 의해 쌀시장에서 농가들은 설자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정말 혹독한 기후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용기와 활동의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와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이 돼서 여러분의 행동에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챙겨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한편 지난달 27일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에게 쌀값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KLN 유광입니다. 수확철이 되면 농축산물 절도가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연말까지를 절도 예방 특별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지속적인 순찰과 방범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격적인 농산물 수확철을 맞이해 농산물 절도범도 함께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이 항공순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0월부터 연말까지를 절도 예방 특별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지속적인 순찰과 방범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수확철 농산물 절도는 좀도둑 수준이 아닌 대규모 절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경찰은 항공순찰을 하며 홍보방송을 병행해 범죄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고 범죄 발생 시 향후 수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농축산물 등을 예찰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특별 순찰차를 투입하여 농산물 절도 예방 특별 방법 체험 활동을 주간에는 2시간 단위로 자연부락 중심으로 순찰하고 야간에는 농산물 저장 창고 및 비닐하우스를 중심으로 취약지역 선정 집중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뿐만 아니고 여기 시간대에는 시간대별 목공무를 운영하여 1년 동안 힘들게 농산물을 수확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절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전국에서 1,560건이 발생했습니다. 농산물 절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농산물 특성상 야외에 쌓아두거나 큰 창고에 보관을 하는 경우가 많아 보안이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민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LN 김진구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1일 제주대학교에서 제주도 내 대학생들과 힘내라 청춘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제주도 내 4개 대학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학생회 간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과 취업, 문화, 관광 등을 주제로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제주대 총학생회장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주도의 제도적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원지사는 제주개발공사와 신화역사공원 등을 통해 일정 비율을 제주 지역 출신의 학생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역 청년 할당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제주도 내 청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임금이나 급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채용 회사와 비전을 준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취업 정보를 강화하고 교육과정 개설 등 학교 및 기업과 함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 청년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심 구축에 대한 실행 계획을 묻기도 했습니다. 원지사는 관덕정을 중심으로 원도심 역사를 복원하고 제주성을 장기적으로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국토부와 함께 진행 중이라며 원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청년 기업이나 작가들을 지원하고 문화공방 및 사회적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주가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